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그 자살률 최고, 전 세계 최고, 또 이혼율 최고인 곳에 살고 있다. 나는 그걸 증명하겠다. 나는 작년에 그 명예퇴직을 통해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 살고 있고, 함께 사는 사람은 이제 아직도 현역에 있다. 사실상 그 같은 그 개인주의적이죠. 맞벌이 부부 상태도 많이 안 좋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퇴직해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있는 나와 그 직장에서 있는 그 아내와 차이에서 그 수많은 우리 그 가족주의자들, 나는 소위 가족주의자이고 아내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주의자들은 얼마나 힘들지 그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직장을 갖고 있고 직장의 보직으로 뭐 팀장이든 이런 갖고 있으면 팀장으로 살고 있거든요. 집에 와서 팀장으로 있는 거거든요. 팀장의 기분으로 살고 있고요. 또 내일 직장 가면 팀장이고 내 밑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없죠. 근데 저와 함께 사는 이제 그 역할한 사람은 또 이제 직장에 가면 또 신분으로 이제 있겠죠. 이 차이가 지옥과 그 돌을 닦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정말 그 자살 충동도 나와요. 그리고요, 이혼 충동도 나와요. 정말 살기 힘드네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해보면, 아내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 일을 제기하면 잘못 없다고 항변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케이스입니다만은, 꼭 저하게 사는 게 아닐 것이에요. 어떤 회사 문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뭐 회식도 하고 못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술이 잔뜩 채고 막 새벽 12시 넘고 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개인주의자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직장에 있는 사람, 집에서 있는 정을 느낀 사람은 안전하게 귀가해야지. 좀 술이 먹는 거 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맨정신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나 혼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면 와이프라고 뭐 좀 같이 하는데 그 순간 그 개인주의자는 절대적으로 잘못이 없고 가족주의자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와서 자고 또 뭐 자기 기분 이야기 하는데 개인주의자는 깡패죠. 그러면 그런 깡패. 가족주의자는 정으로 그 내 가족의 난 남편이니까 아내의 그 입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남편도 화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술이 까북 채운 아내와 소위 내가 그 여자의 남편인데 가족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 생각이 드냐면 직장인 개인주의자는 능력이 있고 은퇴한 가족주의자 능력이 없든 이런 그런 개념도 들고요.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 소득도 와이프보다 얼굴보다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개인주의는 끊임없이 가족주의를 부려먹거나 가족주의를 공격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가족주의로서 개인주의랑 싸워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족주의가 개인주의에 무너진 거예요. 개인주의는 돈도 있죠. 화려한 사회적 지위도 있죠. 그리고 자신감도 있죠. 근데 가족주의는 가족에 있어서 집에서 가족을 전체 가장이든 어쨌든 간에 가족에 대한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정이 넘치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왜?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우 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 와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자기는 피곤한 쉬고 그냥 그 가족주의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엉망진창이죠. 가족주의는 계속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개인주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가족주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잘못이 없어요. 11시, 1시 들고 차에서 잠도 자고 술 먹고 자고 뭐 이래도 자기 잘못 없대요. 저는 지금 어떤 상황, 특별한 케이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저하고 저 아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직장에 다니지 않은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집에 있는 사람 차이예요. 집에 있는 사람 무능하게 보여요. 정에 넘쳐 보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 유능하게 보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직장에서 돈도 있고 직위도 있고 힘도 있고 다이나믹도 있는 사람이 가족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준다고 한 착각 속에 있고, 그래서 가족에서 뭐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정년퇴에 왔지만 이 1년 동안 나는 가족을 표방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여동생, 내 아버지를 다 내가 케어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여동생들의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개인주의자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더라고. 제가 번 돈 모두 소위 개인주의자고 현역에 있는 사람에게 다 줬거든요. 퇴직, 다, 연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참 묘하더라고요. 이 개인주의자는, 이 직장의 개인주의자들은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끊임없이 가족주의자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족주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족주의자를 다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주의자로 있는 사람이 그 개인주의자의 그런 상황과 그 가족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편이잖아요. 나랑 사는 사람은 직장의 팀장일지 모르지만 내한테 와서 가정의 아주까지 팀장 역할하고 개인주의로 하게 되면 너무 슬픈 거죠. 지금 그래요. 내가 생각해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혼율 50% 있는 거예요. 저는 이혼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건방지거든요. 제 눈에 보이기는. 저는 지금 제 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하고 연금하고 싹 가는데 저도 사실 수익을 하고 있는데도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개인이죠, 개인. 아니, 6시 퇴근하게 되면 퇴근한 순간은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으로서 가족 구성원 역할을 해줘야죠. 난 내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 해석을 하더라도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 끊어야죠. 여자, 남자 구별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쭉 가버려고, 저도 그 참대가 10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기대치하고, 이쯤 돌아오겠다. 안 돌아오니까, 11시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걱정이 돼 나가죠. 그러면서 화가 나버리는 거죠. 너무 정말 자존감이 상해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구나. 아니,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주의하고 자본주의는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는 이 차이입니다. 개인주의는 뭐에 만들어진 줄 아세요?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본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돈 버는데 모든 힘을 다 써버리는 것이 개인주의거든요. 가족주의는요, 가족의 정으로 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살려는 거, 정으로 살려는 거. 이 개인주의는 정을 무시해 깨부셔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놓고 우리 사회는 뭘 요구하냐면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요구해요. 절대 인구 일어날 수 없죠. 가족이 깨졌는데요. 자본주의 경쟁이 심한 곳에 아기를 낳습니까? 가족이 있어야죠. 정이 흐른 곳이 있어야 돼요.
그 은밀한 곳, 조용한 곳,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주의로 살고 있거든요. 직장 들어간 것부터. 직장 들어가서부터 아버지 계속 케어했고요. 그리고 또 여동생도 또 말년에 직장 말년 케어도 하면서 끊임없이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월급은 전부 다 아내를 주고, 저는 직장 생활 하지만 끊임없이 가족이라는 게 서로 살았지만, 제가 실패한 것은 물론 주말부부도 했지만 이 흐름은, 대세의 흐름은 내가 아무리 가족주의라 할지라도 학교 가면 학생들은 이미 거기서 개인주의고 또 직장에서 개인주의고 그렇더라고요. 직장이 개인주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30년 공직생활 했었지만 거기도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요. 직장에 능력 발달한 사람들이 치고 가족감 능력도 많고 아수라장, 이런 아수라장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좀 뭘 합니까? 가족끼리 서로 재밌게 살아야죠. 우리가 지금 결론을 짓겠습니다. 개인주의하고 가족주의가 지금 부딪혔습니다. 이게 모든 가족은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족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여자끼리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 가족의 힘든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 지경을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가정에 산 사람은 다 엉망진창입니까? 나는 가정을 살아서 가족주의를 해서 가족끼리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직장에서 일한 여자가 좀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집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개판 돈이 최고지만 조금 슬금이 빨리 나오든지 뭔가 남편과의 가족에서 이렇게 밸런스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다 제껴버리고 술 따푹 채고 와가지고 1시까지 차에서 자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러면서 내 느끼는 것은요, 절대로 잘못이 없대요. 참 신기하죠? 맞아요. 개인주의자의 잘못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가족주의를 다 죽인 거예요. 가족주의를 다 자살시켰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런 거잖아요. 개인주의자들, 돈 버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이 가족에 있는 사람 우습게 한대요. 그랬다가는요, 인생에 이 우주 질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큰 코닥칠 겁니다. 슬프게 살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외로워하잖아요. 가족주의자들 그 정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정은 돈만 채우는 사회가 만들었잖아요. 그래 개하고 살잖아요, 다. 감사합니다.